세상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우리는 이런 숫자 데이터를 매우 가까운 곳에서 빈번하게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숫자를 기준으로 매일 무언가를 측정하고 비교하고 또 평가하죠. 외모는 물론 지적 능력, 소득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성공 척도 등을 판단하고 심지어 삶의 질과 행복까지도 숫자로 계량화되어 나타나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사실 미처 인식도 못한 채 어느 한 숫자의 법칙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 법칙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아서 놀라움을 넘어 경외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숫자의 법칙인 벤포드의 법칙에 관해 알아볼까 합니다. 미국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였던 사이먼 뉴컴은 1881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며 쓰던 일종의 계산기 책이라고 할 수 있는 로그 책을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책의 앞부분은 꽤 지저분해지고 낡고 때가 타 있는데 반해 책의 뒷부분은 아주 깨끗했던 것이죠. 보통 로그 책의 계산표는 수가 커지는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만 계산량이 많아지면 큰 수의 법칙에 따라 모든 수가 골고루 사용돼야 하는데 왜 책의 앞부분에 나와있는 계산표 부분만 낡아 있었을까요? 이 사실을 수상하게 여긴 뉴컴은 첫 유효 숫자 a는 완전히 무작위가 아니라 이런 수식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결론지었고 이를 수학 저널에 발표하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리고 말죠. 그러다 약 50년의 세월이 흐른 1938년 전기 기술자이자 물리학자인 프랭크 벤포드가 뉴컴이 발견했지만 묻혀버린 이 괴상한 현상을 재발견하고 공식화합니다. 바로 첫자리 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벤포드의 법칙이 그것이죠. 벤포드의 법칙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된 여러 데이터에서 그 숫자의 앞자리만 놓고 봤을 경우 1부터 9까지의 숫자 중 1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를테면 219라는 숫자가 있을 경우는 2로, 87,512라는 숫자가 있을 경우 8로, 5,400만은 5로 본다고 할 때 숫자의 앞자리가 1일 경우가 가장 많다는 얘기며 이 법칙에 의하면 뒷자리 숫자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빈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벤포드의 법칙은 이것을 확률로 말하고 있는데요. 앞자리가 1일 경우가 30.1%, 2일 경우가 17.6%, 3은 12.5%, 마지막 숫자인 9가 나올 확률은 4.6%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매우 이상합니다. 1부터 9까지 9개의 숫자가 있다면 당연히 11.1%의 확률로 모든 숫자가 골고루 나와야만 할 것 같은데 어째서 1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걸까요? 벤포드는 자신의 법칙을 여러 방면에서 스스로 검증했습니다. 그는 강의 폭, 산의 높이, 인구, 사망률, 잡지책, 야구 통계, 원자의 무게, 지구로부터 별들의 거리, 물건의 가격, 사람들의 소득 등 숫자로 기록될 만한 것들은 죄다 살펴봤고 기가 막히게도 그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몇몇의 벤포드의 법칙이 적용되는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여기에 사람들이 설정해놓은 4자릿수의 핸드폰 암호를 조사해서 수치화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0000부터 9999까지 4자릿수의 숫자라서 최대 1만 개의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과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누르는 첫 번째 암호의 숫자는 무엇일까요? 생각해봅시다. 보통 사람들이 암호를 입력하는 데에는 특별한 규칙이 없죠. 내 학번일 수도 있고 내 생일일 수도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단순히 외우기 좋은 암호를 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0을 제외한다면 핸드폰의 암호는 1부터 9까지 골고루 조합되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매우 이상합니다. 암호의 앞자리수가 1인 경우는 31.8%, 2인 경우는 17.56%로 조사된 겁니다. 앞서 보여진 벤포드의 법칙의 확률과 매우 유사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벤포드의 법칙은 피보나치 수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은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1로 놓고 세 번째 수부터는 앞에 있는 두 수를 계속 합하여 나타나는 수열인데요. 65만 2066번째 항까지 나열한 다음 각 수의 첫 번째 자릿수의 분포를 보면 아주 완벽하게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반기하죠. 이 법칙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과 같은 SNS에서도 통합니다. 미국의 제니퍼 골백 교수가 연구한 내용에 따르면 SNS 계정의 팔로워 숫자를 벤포드의 법칙에 대입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래프가 그대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박사는 연구를 하며 벤포드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여러 계정도 동시에 발견했는데요. 이 계정들을 조사한 결과
대략 15만 개 정도의 계정이 러시아에서 만든 로봇 계정이었음을 밝혀냈죠. 이 로봇 계정들은 인공지능으로 동작하며 우리가 하는 것처럼 각종 사진을 올리고 팔로우를 하며 심지어 좋아요도 누릅니다. 이 로봇 계정들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을 형성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벤포드의 법칙은 기업들의 회계 데이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회계 데이터를 취합한 결과 벤포드의 법칙이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음이 밝혀졌죠. 재밌는 것은 벤포드의 법칙을 거꾸로 이용하면 회계 비리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은 미국의 7대 대기업 중 하나이자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6년 연속 선정되는 등의 소위 잘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론은 2000년 10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국세청에 보고하죠. 그런데 이 매출 데이터를 벤포드의 법칙에 적용하자 매우 어색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엔론이 제시한 이 매출 데이터는 분식회계를 통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허위로 보고한 것이었죠. 당시 무리한 사업 확장을 하던 엔론은 각종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를 했지만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 외부에는 건실한 기업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회계장부를 임의로 조작했고 이 조작 내용이 벤포드의 법칙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결국 엔론은 2001년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후 미국에서는 회계와 세무에 관해 벤포드의 법칙으로 검사를 하는 벤포드 검사법이 생겼고 미국의 국세청이나 금융감독기관은 분식회계 등의 회계 조작을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9년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그리스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실제 수치인 13.6%에서 6%로 조작했다가 벤포드의 법칙에 의해 허위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죠. 벤포드 법칙이 성립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매우 간단합니다. 대다수의 통계 영역은 많은 항목들이 일정한 비율로 숫자가 증가하는 영역이며 이에 따른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지하철 기본요금이 1,000원인데 2,000원으로 가격을 올리려면 100%나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릴 때는 50%만 올리면 되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릴 때는 33.3%만 올리면 되죠. 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2배나 올려야 할 때 가장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9,000원이 됐다면 고작 11%만 상승해도 다시 앞자리 수가 1인 1만원이 될 것이고 1만원에서 2만원이 되려면 다시 100%가 상승해야 하니 시간이 한참 걸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벤포드의 법칙처럼 앞자리 수가 낮은 숫자일수록 머무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고 세상에는 앞자리 수가 1인 숫자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오, 그럼 로또 번호도 1이 앞에 오는 숫자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 분명히 몇 명 있다에 제 손모가지를 걸겠습니다. 그러나 매우 아쉽게도 로또 번호에는 벤포드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또 번호는 엄밀히 따지자면 숫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총 45개의 무작위로 튀어나오는 공에 편의를 위해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만 해놓은 것일 뿐 공 각각에 고양이, 개, 코끼리, 떡맨이라고 표기해도 로또 시스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랜덤성이 극도로 높거나 고등학교 수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정규 분포와 균일 분포를 따르는 숫자들의 나열 등에서는 벤포드의 법칙이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벤포드의 법칙은 등비적 증감이 나타나는 데이터에서 성립되는 일종의 경향이며 세상의 모든 숫자 데이터가 이 법칙을 무조건 따르는 절대적 진리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신뢰를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누가 봐도 무질서한 생성을 거쳤을 법한 강의 길이나 폭, 산의 높이, 둘레, 원자의 무게 등 인위적으로는 절대 생성이 불가능한 자연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도 벤포드의 법칙이 작용함은 물론 앞서 소개한 내용과 같이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진다면 여지없이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때 이 마법 같은 숫자의 법칙은 분명하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숫자로 움직이고 있고 또 숫자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벤포드의 법칙은 비록 조그마한 책의 앞부분이 낡고 해졌다는 것에서 시작됐지만 생물과 무생물, 지구와 우주를 아우르는 거대한 영역 전반에 걸쳐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대자연이 이 세계의 균형과 질서를 어떤 힘으로 또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자연계의 위대한 능력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